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3월 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재명 오늘 임시 국무회의 주재한다. 중동상황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뭔 대응책을 논의하는데? 유가, 증시 환율 영향 보고, 전남 광주 통합법, 사법 3법. 그렇지, 이거 해야 될 겁니까? 뭔 중동상황 대응입니까? 뭐 대응하지도 못하는데. 환율 시장에 해가지고 1,500원 넘어가니까 돈이나 해가지고 때려 넣어가지고 도시락 폭탄 제대로 던져가지고 환율이나 떨구고 뭐 그것밖에 없는데 뭐 핵심 이거라 봅니다. 사법 3법 이거 위헌질 3법 이거 통과하려고 임시 국무회의 주재한다. 넘어가고요. 호르 문제 봉쇄 한국은 끄떡없을까? 석유 비축량 세계 이런 거 실도 없다인 거라네. 참 외환 보유액 뭐 세계 메디 그 실도 없는 소리요 아무짝에. 다 이게 유동성하고 관련된 거지. 이게 뭔 그러면 세계 6이고 200일분 비축하고 이것만 있으면 망고 땡이에요. 예? 그럼 200일 뒤에는 아무 말짱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길이 뭐 있어 나옵니까?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 물론 뭐 정권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떠들어야겠지. 신창용이. 뭐 장기와에도 대비 웃긴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럼 코스피는 왜 폭락이 이틀 연속으로 나오냐? 넘어갑니다. 뭐 있다고 소리만 하고 앉아있네. 뉴욕타임즈 이란 정보당국 제3국 통해 미국 CIA의 물밑 협상 요청이다. 요거 진위 여부가 확인도 안 되는데요. 이거 나왔는데 이란은 미국과 협상 없을 거. 진위 여부도 확인도 안 되는데 비밀이라 하면서 뉴욕타임즈는 또 이 비밀을 갖다 입수했다 하면서 이거를 갖다 깠습니다. 뭐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문제는 이거 비밀 아닌 비밀. 말이 웃긴다 참. 비밀 아닌 비밀 덕분에 해가지고 유가 상승폭 제한되었고요. 달러 인덱스는 살짝 떨어졌습니다. 좀 웃긴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거 비밀이에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있다고 얘기하고 앉았는데 이거 비밀로 그냥 알려주지 말자 이래가지고 뭐 접촉을 했다 하는데 이걸 또 뉴욕타임즈가 그 언놈이 가지고 더쓱 해가지고 흘렸겠지. 쓱 흘려가지고 그걸 또 뉴욕타임즈 받아가 이래 한 겁니까? 또 나오잖아 익명 나오잖아 익명.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거 덕분에 해가지고 유가하고요. 그다음에 저 달러 인덱스 조금 영향을 받았다 이래 말씀드리면서 바로 차트로 들어가 보죠. 자, 금덩이 보시면 어제 가지고 0.97% 상승해서 1온스에 5,138.40달러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거 차트 패턴을 보면요 이미 주간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건데 좀 찝쭈구리 합니다. 지금 뭐 한번 또 크게 한 폭락함 나왔고 이래 되고 전쟁은 이제 일주일을 향해 가고 있죠.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전쟁이란 말하기도 참 애매한데 전쟁 선포도 없었어요. 예? 야, 네가 한판 붙자 이런 전쟁 선포도 없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컴뱃 오퍼레이션, 메이저 컴뱃 오퍼레이션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이 항상 이랬어요. 맨날 말하는 게 전쟁 선포는 한 번도 없고 맨날 하는 게 군사 작전이에요. 군사 작전. 이 관련해서 우자가 유튜브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전쟁 권한에 대한 이것도 말이 억수로 많아요. 이게 제대로 하려면 미국에서 전쟁 선포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아닙니다. 미 의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군사작전이란 이름으로 내 주구장창 하는데 미 의회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기의 권한을 행사를 안 한다는 그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이거 또 3,000% 빠진다. 하여간 이제 금덩이 가운 해가지고 살짝 올랐습니다. 1% 정도 해가지고 올랐다 이게 되고요. 전 넘어가고. 자, 이가지고 금덩이니까 금덩이 관련해서 또 얘기를 좀 드리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UAE죠. 아랍에미리트. 여기가 2024년 기준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금을 수출 많이 한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두바이는 세계 2위 금 수출국입니다. 뭐 UAE 아랍에미리트가 다 제후국들로 돼가지고 다 그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바이도 뭐 수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에 뭐 퉁치면은 UAE인데 정확하게는 두바이가 세계 2위 금수출국 또는 뭐 쫓겨나 아마 지방 이래 되는데 여기가 전 세계 금 운송량 중 20%를 차지합니다. 두바이에서 수출되는 금은 아프리카에서 채굴되어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정제된 금덩이
그리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운송되는 금덩이 모두가 이 UAE 특정하면 두바이를 경유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상업 항공편 운항이 현재 중단되었죠. 참고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금은요 여객기 화물로 해가지고 최대 5톤까지 실려가지고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로 싣고 다녔는데 요즘은 금덩이를 갖다가 비행기를 싣고 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두바이 항공하고 뭐 이쪽에 두바이 국제공항하고 다 지금 먹통됐잖아요. 운송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금하고 은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 보시면 1.15% 상승해서 1온스에 83.38달러가 됐습니다. 예, 금덩이하고는 다르게 은덩이는 이 저 패턴이 조금 애매합니다. 삼각형 패턴으로 들어가는데 하여간에 은덩이도 원래는 이제 지금은 좀 올라야 되는 저 타이밍인데 좀 그래요. 예, 이틀 연속 해가지고 뭐 하락도 하고 그랬고 어제 해가지고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반등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예, 은덩이는 좀 그렇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 넘어가고. 네, 이거는 서부 텍사스입니다. 말씀드렸죠. 뉴욕 타임즈 해가지고 비밀 아닌 비밀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상승폭이 조금 제한됐다. 그래서 1.44% 상승해서 1배럴에 75.63달러가 됐습니다. 일단은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RSI 값은 데일리 기준으로는 이미 오버하이트 나오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요. 하여간 뉴욕 타임즈의 이 비밀 아닌 비밀 이 기사 덕분에 상승이 제한됐다. 현재 볼린저 밴드 밖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달링됐습니다. 달링됐스는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뉴욕 타임즈 기사 나오는 바람에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0.2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98.772가 됐죠. 예, 일단 볼린저 밴드 안으로 해가지고 수납이 되는 분위기죠. 예, 오래됩니다. 제 트렌드 라인은 예, 아직 트렌드 라인이 붕괴됐다고 말하기 그렇고요. 하여간에 지금 99 어제 가지고 돌파했는데 해가지고 잠깐 99 밑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다. 이게 되겠습니다. 전 넘어가고요. 저거는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뭐 다 아시다시피 외환시장 개입 제대로 하고 있죠. 예, 그래 됩니다. 1,500원 넘어가니까 어이구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돈 미친 듯이 때려박고 이랬습니다. 하여간에 해가지고 어제 24시간 동안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마이너스 1.16% 그러니까 좋아졌다 그죠? 1.16%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462.51원입니다. 좋아진 게 1462원이다. 지금 원화는 아이고 크게 해놓고 해야 되구나. 원화는 정말 극심한 변동성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출렁출렁 지금 진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1450원 이미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겠죠? 예, 그래 됩니다. 자, 넘어가고. 자, 엔화입니다. 엔화는 보시면 0.37%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57.043엔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는 뭐 계속해서 지금 일단은 가는 방향은 160엔을 갖다가 다시 한번 방향을 갖다가 잡고 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립니다. 이거 안 넘어가고요. 오늘도 떠들 게 많습니다. 마침 또 어제 또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해가지고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3월 3일 해가지고 장 시작하는 날부터 해서 어제 해가지고 3월 4일 오후 3시 30분 장 마감까지 해서 이틀 연속 합쳐서 17.5%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이게 진짜 끝내주게 떨어진 겁니다. 데일리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폭락입니다. 어마어마하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8 금융위기 때요. 물론 하락 베어 마켓 하락장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2007년 가을부터 전 세계 증시들이 하락장에 들어가 있었는데 증시 폭락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촉발한 거 스타트를 끄는 게 누구냐면 바로 코스피입니다. 예, 이거는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십니다. 코스피 폭락 터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터졌다? 니케이 폭락 터지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 폭락 터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 증시가 폭락이 터졌습니다. 트리거는 미국의 리먼 브라더 이거 발음 잘 안 돼. 하여튼 미국의 주택금융 그건데 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 그거 문제인데 제일 먼저 이 증시 폭락을 갖다가 트리거를 갖다가 1차로 첫 번째 이 도미노를 갖다가 쓰러뜨린 게 누구냐면 코스피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이고 이것도 너무 느려지는데. 하여간 제가 코스피 폭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소제목은 간단한 건 아니네. 코스피는 유가 변동을 반영한다라는 소제목입니다. 코스피 폭락은 특정 뉴스 헤드라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수입 비용, 글로벌 해상 운송 병목 현상,
달러 자금 조달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특히 누가 통제 불가능합니까? 한국이 통제 불가능한 뭐 이재명 어쩌고 뭐 대응책 얘기하는데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로는 통제 불가능한 세 가지 요소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한국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큰 글로벌 제조업 포트폴리오와 같아서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석유와 물류에 반영되면 한국은 항상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코스피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입하는 원유 중 최소 70% 그리고 수입하는 LNG 중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조금이라도 방해받으면 시장은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계속된다는 증거,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즉시 리스크, 위험을 반영해 버립니다. 게다가 한국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중 99%, 그냥 뭐 100%라 보면 되죠. 중동산 원유 10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우디 거대 유전이 혹시라도 영구적으로 파괴되었다 이런 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공급 충격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폐쇄되는 것, 즉 병목 현상 자체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병목 충격이 코스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단순히 왜 미치느냐 이 말이죠. 왜 미치느냐 하면 단순히 한국의 원유 공급량 확보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그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전략 비축료 뭐 201번 떠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총 비용과 불확실성이 마치 세금처럼 우리나라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미 넘기고 유조선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존에 쓰던 유조선 이거 저 기름은 어디로 옵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쭉 오잖아요. 이거 물론 이거 뭐 후티 반군 때문에 이래가지고 DB 쪼아서 뒤로 가는 거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항로입니다만 이거 똑같이 지금 현재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오던 이 항로가 지금 끊겼잖아요. 예? 끊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갖다가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동서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실어서 쭉 돌아가지고 이래 갑니다. 이래 옵니다. 예, 쭉 돌아가지고 수에즈 운하 통과하고 지브롤터 통과하고 희망봉 통과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오게 돼 있어요. 유조선이 희망봉을 우회하면 운송기간이 3일에서 5일이 추가되고요. 운송비는 50에서 80%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원가와 해운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이런 경제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운송비 상승은 전형적인 교역 조건 악화로 이어지며 마진 압박, 신뢰도 하락, 통화 가치 급락, 원화 값이 급락, 원화 똥값 된다. 이거로 나타납니다. 핵심 위험은 호르무즈 해협이지요. 예, 그래가지고 특정 거점,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핵심 문제의 핵심인데 혹시라도 특정 거점, 특히 유전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길 경우 유전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될 때 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지역, 중동 지역의 위기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이죠. 관련해서 지금 페르시아면 국가들 안에 있는 뭐 석유 증제 시설 이런 거 계속해서 공격받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자체도 그냥 영향을 바로 100% 받는다 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 타누라 정유단지, 카타르에 있는 라스 라판 시설, 그리고 UAE에 있는 푸자이라 물류 허브가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뭐 중요한데 이거 상당히 기름적으로 하여간에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하여튼 이렇게 가지고 뭐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 UAE 등 해가지고 페르시아만 지역 인프라 및 물류 시설에 대한 생산 중단 및 차질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최대 석유 공급국 즉 한국 입장에서 보면 최대 석유 수입하는 공급원이죠. 예, 그리고 여기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석유를 갖다가 파느냐.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94만 5,200배럴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량 중 전체 수입 중 총
33% 이상을 차지하고요. 사우디가 이 정도를 갖다가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UAE가 약 하루 평균 31만 7,200만 배를 말이 이상하다. 31만 7,200배를 갖다가 공급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31만 7,200배럴. 또한 한국의 LNG 수요 중 약 14%가 카타르와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오는데, 정상적인 공급이 중단될 경우 한국의 안정적인 LNG 공급량은 2에서 4주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좀 전에 연합지라시에서 뭐 석유만 얘기해서 200일 얘기했죠. 자, 우짜가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LNG 공급량은 2에서 4주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가스 다 쓰고 앉아있죠. 다 영향받습니다. 즉 공급 차질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한국의 에너지 수급 시스템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해당 압박이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연합지라시만 보면 모르겠지요. 이재명 정권이 부인해도 이거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첫날부터 왜 급락이 나왔을까를 갖다가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거 준비했는데 대충 해가지고 이미지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첫날부터 왜 급락이 나왔을까 하면, 대체 공휴일 때문에 코스피는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할 가격 조정이 하루 첫날에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장 마감 후, 그러니까 지난주 장 마감 후 그 다음 주 첫 거래일에 변동폭이 커지는 경향을 항상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는 글로벌 위험 선호도와 제조업 생산량을 대변하는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로 바꿔놓고 얘기했다.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빠르게 유입될 수 있고, 원화 약세 시 외환 해지 효과가 증폭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급락은 단순한 공포심 때문이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과 취약성, 특히 누구의 취약성? 한국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할 수 있고요. 관련해서 정책 완충 장치가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즉충격, 쇼크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데, 한국의 전략 석유 비축량이 약 200일치, 좀 전에 연합지라시도 떠들었잖아요. 200일치로 규모 자체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 등 중동 이외 지역에서 석유 수입을 늘릴 수도 있지요. 관련해서 우짜가 말씀드렸죠. 러시아하고 어쩌든지 해가지고 커넥션을 유지해야 된다고 우짜는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중국 보세요. 지금 러시아산 원유 잘 땡겨 먹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뭡니까? 도대체 하는 게 뭐예요, 진짜? 넘어가자. 즉 석유 공급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정책적 완충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단순히 석유 공급량 또는 석유 비축량뿐만 아니라 가격과 불확실성에도 반응합니다. 그리고 전략 비축류는 국제 유가 상승, 선박 보험료 인상, 운송비 및 물류 비용 증가를 막아주지 못하지요. 못 막습니다. 이거 그냥 전략 비축류는 원래 설계된 게 뭡니까? 시간 벌기용입니다. 코스피 폭락은 한국의 에너지 및 해운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재평가이며, 꼴랑 하루짜리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핵심은 간단해서 우짜가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유가 프리미엄이 유지될 것인가? 그러니까 비싸게 사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유가 프리미엄이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공급 차질 위험이 억제된 것처럼 보이면서 프리미엄이 사라질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요. 앞으로 두 번째, 원화 가치가 안정될 것인가? 아니면 하락세를 지속해 원화가 똥값이 되면서 해지 및 자금 유출이 증가할 것인가? 자, 세 번째 체크해야 될 거, 해운 및 전쟁 리스크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빠르게 해소될 것인가? 이거에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 프리미엄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충격을 직접적으로 전달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이며, 반대로 리스크 프리미엄, 특히 유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해운 이런 쪽 물건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외환 시장이 안정된다면 현재 1,450원 위에 올라가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하락 갭은 급격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코스피의 운명은 이란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코스피 차트 해가지고
2월 23일에 차트 놀이하면서 코스피를 갖다가 이 버블 차트에 비교한 바 있습니다. 탐욕 차트냐, 망상 차트, 탐욕 구간이냐, 망상 구간이냐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자가 이거 버블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 급락 나왔죠? 네, 급락 나왔는데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이 버블 차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넘어가고요. 요번 또 해가지고 여전히 뭐 오늘은 해가지고 이번 주는 계속해서 전쟁 얘기만 할 거니까 관련된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물론 경제하고도 관련된 건데 요게 뭐냐면 JKM LNG 해가지고 선물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재팬 코리아 마커 이라나? 코리아 마커 이라겠네. 메이커 마커가 맞겠다. 이래 되는데 동부가 LNG 가격의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팬, 일본, 한국 마커 이거 자체가 줄여서 JKM 이거 우리나라가 뒤에 낀기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JKM 요거 선물이 해가지고 100만 BTU가 뭡니까? 이게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하고 LNG 쪽에서 쓰는 이 단위인데요. 브리티시 더멀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BTU라고 합니다. JKM도 100만 BTU를 갖다가 15달러를 갖다가 돌파했습니다. 100만 BTU에 15달러를 돌파했고 아시아 LNG 선물 계약이 3월 4일 하루에만 27.67% 상승했고요. YTD 그러니까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130.25% 폭등한 요거 이쪽 아시아 선물 쪽은요 돈 가격을 갖다가 일본 엔화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LNG 선물 계약의 경우 지금 폭등해서 3,340엔을 돌파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 해가지고 또 뭐 비료 얘기입니다. 비료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우짜가 해가지고 호르무즈 폐쇄됐을 때 뭐 했습니까? 석유, LNG 그 외에도 황도 중요하고 비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관련해서 말씀드려보죠. 초제목은 경칩, 오늘이 마침 경칩입니다. 경칩과 비료가 됩니다. 봄 농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라는 절기, 즉 경칩이 오늘인데요. 국제질소교역량 2024년 기준입니다. 질소로 하면 뭐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됩니까? 암모니아 그리고 요소, 우자가 요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제질소 교역량 중 4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걸 통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차트에 요 지도에 해가지고 나와 있다시피 보시면 수출 해가지고 16만 9천 달러 해가지고 수입이 48만 5천 달러 해가지고 순수입국이죠. 예, 순수입국입니다. 그러니까 질소 순수입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요 녹색 계열로 된 거는 완전히 수출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하는 곳이고요. 하여간 이걸 보신 상태에서 미국 농부들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하고 달리 봄 파종에 필요한 비료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선불로 구매합니다. 그래서 구매하기 때문에 미리 쟁여놨다고 보시면 되고, 봄철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요소 중 대부분이 창고나 미시시피강 바지선에 이미 실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론 우리나라도 뭐 비료를 미리 사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늦게 사면은 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페르시아만 지역 내 질소 생산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2017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빈곤국들에게는 기근이 닥칠 수 있다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비료의 주요 원료인 LNG가 비료의 주된 연료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가장 유명한 게 어디입니까? 생산하는 데가 카타르죠. 카타르. 이 카타르의 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인도 비료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도 농민비료 협동조합이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비료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 이거와 같은 일부 비료 제조업체들이 특정 요소 비료 공장에서 생산량 감축을 이미 시작했으며 소식통들은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LNG는 요소 비료 생산의 주요 원료이며 LNG 액화천연가스 이거는 에너지원에다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료 제조 공정의 핵심 투입제입니다. 인도의 비료 생산량 감축은
공급 차질이 원자재 시장 전반에 파급되어 가격 상승과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는 가운데 발생했는데요. 암모니아와 이 더러운 황 등 비료 제조에 사용되는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 또한 생산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카타르 얘기입니다. 뭐 카타르가 LNG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네. 네, 말씀드려보죠. 자, 소자목은 카타르 알루미늄하고 일부 화학 제품도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라고 됩니다. 자, 카타르 에너지는 주요 LNG, 액화 천연가스 플랜트 가동을 중단한 이란의 공격 여파를 처리하면서 알루미늄과 일부 화학 제품 생산도 중단했고요. 카타르 에너지 발표 후에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알루미늄 가격은 최대 3.8% 급등했습니다. 참고로 카타르 에너지는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 노르스크 하이드로와 함께 중동 지역 내 주요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카탈룸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르스크 하이드로는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운송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원자재 및 정제 금속 공급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간에 카타르 에너지는 3월 3일 발표를 통해 요소, 폴리머, 메탄올 등 다운스트림 제품 생산도 중단할 것이라고 이미 3월 3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우자가 어져가지고 유조선 호위 관련해서 인계철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워낙 뭐 분량이 많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죠. 자, 트럼프가 유조선 호위한다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거 옛날에 써먹던 겁니다. 예, 그냥 다시 해가지고 써먹는 거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거 트럼프가 내놓은 유조선 호위 아이디어는 1987년에 이란 이라크 전 당시 미국이 수행한 어니스트 윌 작전, 오퍼레이션 어니스트 윌, 이거의 재정적 포장을 갖다가 더 씌운 것하고 같습니다. 단순한 호위뿐만 아니라 미국이 자국의 재정력을 이용해서 리스크를 보증함에 따라, 뭐 어제 가지고 또 유조선들 보험 같은 거 미국에서 개발공사에서 해주라고 했다고 우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리스크를 보증함으로써 시장이 마비되어 지역 분쟁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이어지는 걸 막으려는데 일단은 목적이 있지요. 가장 유사한 역사적 사례로는 이란 이라크 전 그 당시 유조선 전쟁이라고 억수로 유명하게 벌어졌습니다. 탱커 월이 되는데 이 유조선을 갖다가 계속 공격해서 뭐 침몰시키고 별 쇼가 한 났었습니다. 옛날에 뭐 우짜는 뭐 기억하고 있는데, 나이가 조금,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있는 분들은 이건 모르겠죠. 하여간 우짜는 잘 압니다, 이거. 대응하기 위해 1987년부터 1988년에 걸쳐 진행된 어니스트 윌 작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명한 역사적 사례로, 당시 미국은 쿠웨이트 유조선에다가 미국 국기를 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했습니다. 하지만 호위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신뢰도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빠르게 깨달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호위 항해에서 기뢰에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서 호위의 목적이 선박 보호에서 괴롭힘, 이런 뭐 기뢰 깔아가지고 하는 걸 이거 갖다가 뭐 미국 입장에서 괴롭힌다고 할 수 있죠. 이 괴롭힘을 갖다가 막기 위한 비용 부담으로 곧장 변태되어 버렸습니다. 첫 번째 호위 항해에서. 게다가 긴장 고조의 흐름은 1988년 미 해군함이 기뢰에 부딪힌 사건이 터지고 이후 미국이 이란 해군 자산을 공격해 억지력을 재확립한 프레잉 멘티스 작전, 오퍼레이션 프레잉 멘티스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작전하고 뭐 무슨 거 지금 이래가 나온 겁니다. 미국의 미 해군 교본에 있는 겁니다. 한편 리스크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며 호위는 일종의 인계철선, 트립와이어처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순간 호르무즈 해협은 신뢰성을 경쟁하는 곳이 되어버리죠. 적국, 즉 이란은 군사적으로 승리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이란은, 즉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 충분한데요. 호위함만으로는 이란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비대칭 공격, 뭐가십니까?
기뢰 깔고요, 드론 날리고, 해안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그 다음에 선체 부착 폭탄 붙이고, 수백 척의 미사일 탑재 고속 공격정하고, 잠수함 있지요. 잠수함이 뭐 25에서 30척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 및 항구 물류에 대한 사이버, 뭐 비싼 말로 하면 사이버 방해인데, 뭐 그냥 뭐 일반인들 아시는 걸로 하면 사이버 공격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거 등등 뭐 많습니다. 비대칭 공격 수단은 많아요. 이런 가운데 미 해군 투입은 사건 발생 확률을 줄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며, 공격 주체에 대한 논란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순간에 대응책 자체를 제한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지원하는 저렴한 보험이 오히려 통행량 증가와 위험 감수를 갖다가 부추기면서 이란의 공격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은 오판인데요. 좁은 해협에 군함하고 유조선하고 각종 항공기, 고도의 경계태세를 갖춘 승무원들이 가득 차게 되면 의도치 않은 실수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억수로 높아지게 되죠. 만약에 유조선 공격에 따른 피해가 경미하고, 사진 바꾸고, 이게 그 탱커와 유조선 전쟁 당시에 피격된 유조선 모습입니다. 유조선 공격에 따른 피해가 경미하고 공격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미국은 우선적으로 공격 시도를 차단하는 억지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오자가 계속 떠들죠. 요격 미사일 이거 재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억지력입니다. 억지력. 하여간에 어떻게 한다? 해군력을 증강하고 교전 수칙을 강화하고 호위함을 늘리고 연합군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무역 흐름을 유지하고 적에게 더 큰 전쟁을 벌일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공격 배후 네트워크를 조용히 추적하는 것으로 말이죠. 물론 우자견적으로 트럼프한테서는 기대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깃발을 달고 운항 중이던 유조선이 미 해군 호위함이 보호하에 있다가 공격받아서 혹시라도 침몰하거나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경우 대응 논리는 해상 안보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뢰도와 핵심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이럴 경우 미국은 뭐겠습니까? 미국의 대응은 신속하고 가시적이며 강력한 보복 조치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데요. 꼭 침공할 필요는 없지요. 지상전을 벌일 필요는 없지만 해상 공격이 가능하게 하는 이란의 무기 시스템, 발사대, 포대, 지휘 통제 시스템, 해군 자산 및 핵심 거점을 갖다가 표적으로 삼아 공격 능력을 제거하고 억지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타격 작전은 기본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제가 비싸게 말씀드렸는데 뭐 정신없이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확전이고요. 이 확전되면 이란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해상 비대칭전으로 확대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거 후티 예를 봤잖아요. 마지막으로 친미주의자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미국이 호위 및 보험 제공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순간 대형 사건이 발생할 시 온건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통제불능 속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 비싼 말을 갖다가 해드리지만 공개 보증은요, 퍼블릭 개런티는 조치 또는 행동, 액션에 대한 공개적인 의무, 퍼블릭 리ኳ이먼트를 갖다가 발생시키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지요. 하지만 한 번의 공격이 훨씬 더 큰 결정을 촉발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다 해봤던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이거부터 벌써 33분이네. 요거는 웃자가 해가지고 소제목으로 우크라이나전 판박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좀 전에 찌라시에서도 소개했듯이 뉴욕타임즈에서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제안을 비밀로 했다고 했는데 이걸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참 웃기지도 않는데 보도하면서 미국 증시 선물이 급등했고요. 미국 유가는 상승이 제한됐고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죠.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 해군 대부분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를 공격할 수 있는 유조선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대 대부분을 무력화했다는 루머, 소문이 또 돌고 있으면서 증시 분위기를 또 띄웠고요. 또 반대로 키프로스에 미군 병력 10만 명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또 루머, 소문이 나오면서
정신분열 수준으로 아주 정신이 해가닥 나갈 정도로 해가지고 정신분열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게.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위해서 B-52 폭격기 그리고 B-2 폭격기를 추가 배치했고, 이는 이란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이란에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죠. 우자는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니까 그러네. 예? 이 전쟁에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우리나라는 다 좀 다 군필자들 있잖아요. 예? 폭격 백날 해봤자, 예? 폭격은요, 정말 재수없게 표현하면, 폭격하면요, 오른쪽에 있는 흙을 갖다가 왼쪽으로 옮겨 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 비싼 겁니다. 넘어가서 3월 4일에도 이란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강타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방공망은 잠잠했습니다. 이거 계속 보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연합지라시나 이런 쪽에는 전부 다 미국하고 이스라엘 얘기만 떠들기 때문에 이란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건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방공망이 잠잠했다는 건 뭐를 갖다가 의심하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공항, 그리고 이스라엘의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시설 등 주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격 미사일을 아끼고 있다는 추정을 하게 만들지요. 여담인데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가 이번 전쟁의 손실액으로 17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를 추산했는데, 일단 잠정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손실이 저렇게 막대하다면 미국의 손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연합 찌라시나 이런 거 뉴스나 보시는 분들, 찌라시 보시는 분들은 웃자가 말하면 이게 뭔 소리냐 이럴 수 있겠죠. 간단하게 웃자가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카타르 미군 기지죠? 예, 그거 하나 부사진 거, 레이더 부사진 거 이런 거 등등 합쳐서 손실이 얼마다? 100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뭐 얘기 안 하잖아요. 연합지사실이라 이런 거는. 자, 한편 이란에 대한 계속되는 폭격이 그만큼의 효과를 낼까에 대해서 우자는 노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군사 교리 자체가 북한 판박입니다. 북한 판박이. 북한처럼 압도적으로 폭격을 받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하 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란의 군사 교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하고 우자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이 이란 혈맹이고 판박이라니까 그러네. 자, 트럼프가 약을 팔아봤자 며칠 안에 이번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없는 이유를 갖다가 우자가 말씀드려봅니다. 첫 번째, 이란은 수백 척에 달하는 함정, 주로 보트입니다. 그러니까 고속정이죠, 고속정. 이 보트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수십 발의 미사일, 탄도미사일과 수백 대의 드론을 쏴대면서 지속적인 공격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어제 코멘트한 것처럼 머리 헤드가 없어도, 그러니까 지도부를 갖다가 다 참수작전으로 죽였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작전 수행을 하는 작전의 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대한 미사일은요, 이란 해군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들고 있고, 또 이란 해군도 들고 있고, 이란 육군도 들고 있고, 이란 항공 우주국도 들고 있습니다. 우주군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대한 미사일 갖다가 4개 부대가 따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드론도 다 그렇습니다. 탄도미사일도 다 그렇습니다. 이란은 이렇기 때문에 작전의 분산화가 다 되어 있어요. 즉, 다른 드론 포함해서 대한미사일 드론 등 다 포함해서 다른 무기들 역시 동일한 분산 운용 체계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력이 강합니다. 자, 세 번째, 이란에게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장기전을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당연하게 이런 게 통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 횟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의 공격 수준만으로도 영내, 중동 내 대부분의 미군 기지를 무력화하고 이미 무력화됐다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경제 혼란을 야기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손실을 초래하는데 충분하다는 걸 이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전 후 지금 날라간 돈이요, 2조, 3조 달러가 날라갔어요. 자, 네 번째, 이란은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할 방법이 자신 이외에는 없고, 그러니까 자해질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없어질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쟁 덕분에 이란 내부 정권 반대 운동이 억제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시위 났다는 거 봤어요? 지금? 없잖아요. 자, 다섯 번째, 트럼프의 명분과 달리 이번 전쟁은 이란 내부 게릴라 운동이나 반정부 봉기를 갖다가 촉발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 현 이란 정권에 대한 지지, 이란 국민들의 지지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짜가 참 깝깝한데, 우짜가 2022년에 블로그에서 글 엄청 쓰고, 그 당시 우짜 보면 미치는 소리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만, 우짜 개인적으로요,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붙는 이번 2차전에서요, 우크라이나의 전이 보입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전이 보이고요. 2026년 현재는 모두가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팬들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크라이나전을 끝내는 거는 누구의 결정에 달려있다? 러시아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끝낸다? 아니에요. 미국, 나토, 유럽, 얘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끝내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러시아한테 결정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이 대가, 비용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게다가 요즘 펜타곤에서 쏟아내는 리포트를 우리가 보는데, 이거 우크라이나전 초기에 나왔던 거하고 그냥 판박이로 똑같습니다. 정말 깝깝합니다. 일단 너무 길어진다 이거. 하여간 3월 4일 또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전쟁 4일차 어제 이란의 미사일과 들어오는 방공망이 이미 많이 약화된 많은 지역에서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폐쇄되어 있고요. 이란 해군은 미국의 주장과 달리 거의 온전한 상태입니다.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공황 상태에 현재 빠져 있고요. 이란은 미사일과 각종 무기들로 가득 찬 최소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의 지하 군사 요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몇 주 동안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걸 받아서 또 떠드는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우짜케 쪽으로는 그냥 패스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우짜가 2022년에 이 소리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이긴다고 떠드는 전문가 패스하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10년도 안 되고 5년도 안 되는 2026년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정말 지겹습니다. 우짜케 쪽으로는. 하여간 이게 넘어가고요. 오늘도 또 잘하면 50분 가겠는데. 자, 이게 해가지고 4일차 해가지고 요약을 해봅니다. 4일차나 5일차나. 해가지고 뭐 시간이 계속 해가니까 헷갈리네. 하여간 어제 해까지 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된 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30분이 일한 시간으로는 그 하루가 지나가는 자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여간에 이걸 갖다 요약해봅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에 대한 10번째 공습을 감행했다고 했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든 명백한 제거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중동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요거죠?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가 이란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바레인이네. 요건 바레인이고요. 요거 이제 알우데이드입니다. 요거 보시면 이거 레이더, 억수로 중요한 레이더하고 위성 통신 장치 이거 다 부서졌습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이게 돈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에 뭐 1억 달러, 2억 달러 뭐 이러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군사 자산인데 다 부서졌어요. 이게 언제 부서졌다? 3월 1일이 다 부서졌어요. 위성 사진이 나오잖아요. 또 느려진다. 하여간에 중동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가 이란 탄도미사일 공격을 또 받았습니다. 지난 36시간 동안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CIA 시설이 이란 드론 공격을 또 받았고요. 미국은 이란 구람 17척을 갖다가 파괴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란은 개전 후 탄도미사일 500개, 드론 2000대 이상을 발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쿠웨이트는 개전 후에 탄도미사일 17발과 드론 384개를 갖다가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탐지입니다. 탐지. 격추했다. 이게 아니고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웨이트 군인 27명이 부상이고요.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은 향후 몇 시간 그리고 며칠 안에 이란에 대한 공격 규모와 강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또 약을 팔았습니다. 자, 죽은 줄 알았던 아흐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이 살아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케이스를 통해서 전쟁통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또다시 알게 되었죠. 자, 이어서 3월 4일 요르단 전역에 공습 사이렌이 울린 가운데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인근 호텔을 공습했고요. 레바논군은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있는 진지에서 철수했습니다. 또 다음에 UAE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에서는 선박 한 척이 어떤 발사체에 맞아서 손상을 입었고요.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 이걸 요격한 후에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석유 산업 단지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전혀 좋은 소식 아니죠. 유럽으로 향하던 LNG 운반선이 아시아로 항로를 변경하면서
개전 후 처음으로 항로를 변경한 선박이 발생했습니다. 이러면 뭐가 됩니까? 에너지 공급망이 실시간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어서 캐나다 총리 카니는 이번 공습이 국제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상당히 좀 비겁한데요. 공식적으로 전쟁 선포도 안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일본 노무라는 이번 전쟁으로 중앙은행들의 금리 동결 필요성이 더 강해졌다고 분석했고요. 금리 인하는 이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분간 제외됐다. 이렇게 노무라에서 분석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 중부사령부는 개전 후 100시간 동안 2천여 발의 미사일을 이용해 약 2,000개의 이란 내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병력 5만 명 이상, 전투기 조종사 200명, 항공모함 2척이 현재 중동 지역에 배치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해서 웃자가 흥미로운 것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가지고 좀 뭐 해상도는 떨어집니다만 해가지고 이게 사헤드 드론처럼 보이죠? 네, 이걸 갖다 놓고 있는 걸 일단 올려드립니다. 미국과 사진 보면서 말씀드리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프로파간다와 정보전이 얼마나 가열차게 진행 중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자가 영상이 있는데 또 영상 올리면 분명히 이거 딱지를 받기 때문에 영상은 안 합니다. 안 오고 해당 영상이 어떤 게냐면 IDF 이스라엘 군에서 이란의 밀17 MI17 헬기를 갖다가 공습해서 파괴했다고 영상을 깠습니다. 깠는데 이 해당 영상을 잘 보면요, 폭격을 받은 후에 헬기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스팔트 위에다가 밀17 그 헬기 그림을 그려놨다는 소리가 되지요. 웃기죠? 근데 이스라엘이 깐 영상에 보면 폭격 후에 헬기 헬기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림을 갖다가 그냥 비싼 폭탄 떨고서 파괴했다고 떠들었다. 그걸 또 공개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크라이나의 폭격을 갖다 유도한 게 러시아가 2023년에 미국 위성을 쏘기 위해서 이미 쓴 수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것도 뭡니까? 이게 사이드 드론처럼 보이잖아요. 예, 이거 보이잖아요. 이걸 갖다 우자가 왜 올리냐? 현재 미국하고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에서 뭐 공습했다고 막 영상을 계속 까고 있습니다. 흑백 영상으로 계속 까고 있습니다. 해상도 저열한 해상도로. 그런데 이 수많은 공격 리포트와 공격 성공 영상의 경우 가짜 표적, 이 가짜입니다, 이거. 발사대도 없잖아요.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 표적에 대한 공격으로 채워져 있을 가능성을 갖다가 시사합니다. 이거 다 이스라엘에서 깐 영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란이 진짜로 미친 가성비 속에서 소모전을 벌이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오늘도 뭐 50분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뭐 좀 얘기합니다. 이거 뭐 계속 미루기도 그렇고. 트럼프 뭐 그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넘기고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급하게 해줘. 자, 이거 보시면 해가지고 레코더 401K 해가지고 그 시그널이 뭐 커지고 있다 이러는데 보시면 해가지고 뭐 간단히 봤습니다. 이거 넘어가가지고 401K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긴급 자금 대출을 갖다가 그러니까 돈을 뺀다 이거죠. 인출을 갖다가 6% 2025년에 6% 했다 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24년에 해가지고 4.8%였고 2023년에 3.6% 그리고 2022년에 2.8%인데 2015년 작년에 긴급하게 돈을 뺀 사람들 401K에 있는 돈을 갖다 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폭증했다 이 말이 됩니다. 잘 말씀드려보면 뱅가드하고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주요 401K 관리 기관들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에 401K 가입자 중 6%가 긴급 자금 인출을 신청하면서 2024년 4.8%, 2023년에 3.6%, 둘 다 이전 최고치입니다. 요청해놨죠? 예, 버스, 프리미엄, 레코드. 이전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2022년 2.8%를 모두 상회했고요. 우한폐렴 리세션 때 평균치인 약 2%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오 파이낸스의 보도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근로자, 미국 근로자 중 거의 40%가 은퇴 계좌에서 대출, 조기 인출, 긴급 자금 인출을 경험했다고 하네요. 401K에서 돈을 인출하는 근로자 비율이 올타임 하이를 갖다가 기록한 거죠. 예, 기록하고 있다 이래야 되는데 뭐 기록한 거니까 이미 2015년 거니까 기록했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그들의 실제 재정 상황이 시장 분위기보다 훨씬 더 빠듯하다는 확실한 신호고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서는 2026년 올해 초에 약 5%의 근로자가
긴급 자금 인출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아직 공식 리세션 선언도 안 됐는데요. 긴급 자금 인출 증가 현상의 원인은 단순히 생활비 지출이 때문이 아니라 퇴거, 압류를 피하고 의료비를 충당하고 부채 상환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생존을 위한 지출이고요. 특히 Z세대 근로자 중 46%가 은퇴 계좌에서 자금을 이미 인출해봤다는 리포트는 유동성 완충 장치가 부족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인출하는 금액의 중앙값 평균액이 약 1,900달러로 나왔는데 이 금액이 생활비 충당이 아니라 밀린 임대료, 자동차 수리비, 의료비, 공과금 미납된 거 돈 내는 거, 그리고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채 상환과 같은 작은 긴급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의미했고요. 참고로 인출 금액이 작은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똑같습니다. 인출 금액이 작은 이유는 인출을 많이 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연령 및 예외 사항에 따라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많은 은퇴 플랜에서 긴급 상환 인출 한도를 갖다가 즉각적인 지출에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하면서 사람들이 최소 금액만 인출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죠. 하여간에 종합해보면 문제의 핵심을 알 수 있는데 인출 금액이 작은 이유는 일회성 재난이 아니라 현금 완충 장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많은 미국 근로자들이 2,000달러 미만의 고정 지출을 메꾸기 위해, 원래는 이거 고정 수입이죠. 돈을 버는 건데 이게 지출로 해가지고 그냥 변태됐다고 보면 되죠. 2,000달러 미만의 고정 지출을 메꾸기 위해 퇴직연금 인출에 따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 한다는 것으로 이는 경기 사이클 후반 가정 및 개인의 밸런스 시트 재무제표에서 심각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끝내기 전에 좀 반가운 소식이 돼가지고 잠깐 얘기 말씀드려보면 DDR5하고요 SSD 가격이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대로 해가지고 떨어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리세션 터지면 가격은 분명히 떨어지는데요. 미국에서 AI 관련 민간 채권자들의 파산 가능성 루머가 현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에서요 DDR5 그리고 SSD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DDR5 해가지고 5,600짜리 DDR5 5,600짜리 가격 추이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딱 꼭지점 찍고 좀 내려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됩니다. 혹시나 컴퓨터 지금 급하신 분들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해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3월 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 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